지금 환경부가 환경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내놓는 발표마다 반발에 반발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사이에 직함이 바뀌셨어요? 네, 맞아요. 좀 더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중심에 좀 들어가 보려고 네, 그래서 이제 연구소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신문사에서는 퇴사하시고 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군요. 네, 네. 근데 또 그 분야도 또 환경 분야니까요. 그렇죠. 에너지 환경 쪽입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공항과 케이블카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작년 5월에 새 환경부 장관 취임했을 때 제일 강조했던 게 규제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올 초 업무 보고 때 이제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산업이란 단어를 18번 언급하는 동안에 기후는 딱 2번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환경산업부를 자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도 환경부가 이제 좀 환경산업부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기도 했고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환경산업부다운 결정들이 이제 막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말에 흑산공항, 그리고 2월 말에 설악산 케이블카,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또 굉장히 유리한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흑산공항 얘기 좀 먼저 해보죠. 네. 흑산도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흑산도 공항 논란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혹시 흑산도 가보셨어요? 흑산도요? 네. 전 못 가봤어요, 아직. 네, 맞아요. 언제 한번 봐야겠다고 마음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 생각하는데 딱히 계기가 없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유배지로 이제 사용됐을 만큼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진짜 이제 산 넘고 물 건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던 곳인데 일단은 서울에서 갈 때는 목포까지 KTX 타고 2시간 넘게 간 다음에 거기서 또 택시 타고 배 타러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쾌속산 타고 또 2시간 넘게 가야 되거든요. 그 목포에 내려서 흑산까지가 거의 서울에서 춘천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이제 흑산공항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앞세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 이제 교통이 나쁘고 그래서 주민 교통권 확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또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국립공원이거든요. 8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이제 흑산도는 동아시아에서 호주로 이어지는 그 철새 이동 경로 상에 있어요. 그 나그네 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거리 이동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철새한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새들이 막 뭐 수천 킬로 가는데 이제 한번 쉬어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항 활주로가 놓이고 하게 되면 비행기는 조류 충돌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새들을. 그래서 뭐 포금기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먹이가 많기 때문에 또 새들이 찾아오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없애기 위해서 공항 반경 3km 이내에 또 양식장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안군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흑산공항을 추진했는데 계속 이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31일에 딱 그 공항 그 활주로가 놓일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부분만 국립공원에서 해제한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럼 거기다가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형식적 요건은 갖추게 된 건데. 근데 이것도 찬반 논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새보다는 사람이 먼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 이제 공항을 짓게 되면 정말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텐데 이게 흑산도가 워낙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여기가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또 안개도 많이 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도 한번 이 흑산공항 건설로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환경부의 이제 자료를 보면 그때 선박 결항률이 14%로 집계가 됐는데 항공기 결항률은 20%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박보다 오히려 더 결항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큰 활주로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50인승 경비행기가 운행하면서 그 또 안전성 논란도 있고요. 바람이 워낙 많이 부는 곳이니까.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제성이 있는데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그 편익 비용이 4.38이에요. 그러니까 1원 투자하면 4.38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거의 대박 사업이란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봤더니 50인승 항공기로 연간 1만 7천 회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동안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15분마다 이착륙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1.9까지 떨어졌고 그럼 1.9에는 뭐 국립공원 가치 손실에 따른 비용 이런 거는 또 포함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만약에 공공 가치 손실에 따른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거군요. 근데 어찌됐든 환경산업부로서 네. 지금 허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악산 케이블카 이것도 네. 사실 시끄러워요. 네. 근데 지역 수건 사업이긴 한데 네. 계속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에 허가가 안 났던 건데 네. 이번에 환경부가 그 문을 터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982년까지 거슬러 가니까 한 40년이 넘는데요. 계속 번번이 여기도 이제 역시 국립공원이어서 계속 이제 환경부의 벽을 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도 한번 이제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제 안 됐고 그 후에 또 추진이 돼서 2019년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안 된다 부동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시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의 의견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환경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구기관들한테 이제 뭐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이때 그거를 검토한 5개 기관이 모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우리 이렇게 보완해서 잘 할게 했는데 그거 너무 부족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그 원주지방환경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양양군 뜻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절차상 문제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앞서도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잠깐 대신 전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프랑스 스위스.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도 네. 그렇고 뭐 몽블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케이블카 타고 다 산꼭대기까지 가고 네. 멋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느냐. 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요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 이제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이 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뭐 보호지역 핵심구역 등등해서 5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보호받는 곳이 이렇게 쉽게 뚫리다니. 이런 메시지를 일단 던져준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을 지정을 왜 하냐 그 목적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갈 수 있는 곳, 돈 되는 곳은 뭐든지 다 가서 개발을 하잖아요. 좋은 풍경 보면 리조트 짓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최후의 보루처럼 우리 여기는 좀 남겨두자. 동식물도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도 멋진 자연경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제 지정하는 게 국립공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다 이제 지자체마다 우리 케이블카 한번 좀 놓아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지만 1989년 덕유산을 끝으로 여태까지 계속 못 설치를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그 절차상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무등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지금 문 열렸을 때 얼른 우리도 한번 발을 내밀어 보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뭐 스위스,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스위스 역시 국립공원에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 각 나라들 이제 설치된 국립공원에 설치된 그 마지막 연도를 보면요. 일본은 1970년, 영국은 1969년, 호주는 1995년. 예, 이렇게 뭐 최근에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일종 환경 보호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을 시절에 설치를 한 거지. 그쵸. 새로 지금 설치하라 그러면 거기도 설치하기 그럼요. 어려울 것이다. 네네. 근데 3월 3일이 국립공원의 날이었어요. 네. 좀 씁쓸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 2월 27일 날 이 설악산 결정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바로 다음 날 한 일간지에 국립공원의 날 앞두고 장관의 기고가 실렸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 생태를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한 유체 이탈이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제2공항, 제주 제2공항도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동의 해줬잖아요.
네, 이제 국토부가 여기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이제 제출을 했는데 네. 여기에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공항 지으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제주 제2공항도 앞선 사례처럼 요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9년에 국토부가 한번 이제 초안을 제출을 했는데 예. 계속 이제 반려가 되면서 4차례 보완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럼 왜 자꾸 반려가 됐느냐. 제주는 이제 그 현무암지대라서 여기 숨골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네. 우리 이제 지하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숨골 지나서 만들어진 건데 예. 이게 이제 뭐 공항 짓게 되면 그런 숨골이 막히잖아요. 그럼 예. 지하수 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뭐 멸종위 기종, 남방 큰 돌고래 이런 이제 그런 동물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 반려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번엔 왜 동의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랑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검토 기관들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거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한겨레 보도에 나왔는데 해수부 산하의 고래 연구센터도 그 의견을 냈어요. 남방 큰 돌고래가 소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는데 환경부가 기자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최악의 조건에도 고래의 영향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였다. 의사소통의 오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통점은 네. 국책 연구기관들이 전부 다 반대 의견을 냈는데 네. 부처는 오히려 동의하는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주 제2공항은 이제 다 관문이 뭐 이제 통과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아직 이제 절차는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 건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였고 이거 말고 환경 영향 평가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도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는 막 공항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막 이런 입장은 아니고 도민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여론조사 된 걸 보면 도민 전체를 한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반대 여론이 약간 우세하고요. 그 공항이 지어지는 그 지역에 대한 거에서는 약간 찬성 의견이 좀 우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환경부가 쉽게 손을 들어주잖아요. 제가 앞서 이제 환경산업부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오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토환경개발부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스스로 존재 이유를 너무 허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한때 지자체들 사이에서 출렁다리 만드는 게 또 대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는 맞아요. 케이블카 만드는 게 대유행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왠지 좀 드는데요. 이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구생활 백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